네, 안녕하세요. TTF 영어 강사 김유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독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따로 천기 누설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 아래 여러분들께 독해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팁을 좀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독해는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직독직해 하시는 것도 뭐 많이 힘든데 거기에다가 유추하는 문제, 기타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어휘 부분도 많이 힘들지만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잘 아셔야지만 해석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팁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구성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번 강의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은 자료로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구성은 26문제. 그리고 시간은 40분의 제한 시간이 있죠. 네,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파트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정 인물들이 주로 나오는 것이라서 파트 1에서 접근법은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언제 무엇이 중요 내용인지를 파악을 본문에서 쭉 해주셔야 되고, 서론은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은 사후 평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는 시사적인 문제나 기술적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거 나올까요? 내용이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 정의 내용에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본론부터는 어떻게 첫 문장 위주로 많이 읽어주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서두 문장 한 패러그랩의 맨 첫 문장이 그 패러그랩을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얘기를 이렇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나 근거나 어떤 예시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먼저 보기를 특별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백과사전적인 내용은 평소에도 많이 background knowledge라고 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각 문단의 각 패러그랩의 첫 문장 위주로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의 첫 문장과 마지막 단락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편집글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편집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발신인, 그리고 인사말, 그리고 목적은요.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중반부에 나오게 되고요. 본론은 중간에 있다. 편집글은 본론은 중간에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내용이나 상세적인 것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후반부에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글을 안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 글을 읽어본 다음에 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글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스키밍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 파트별로 이런 구성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가시면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다 라고 메모를 하신, 각 패러그랩에 메모를 하신 후에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찾아가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어휘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운 어휘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문장의 앞뒤 문맥을 봐서 유추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패러프레이징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로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딱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유의어로 정답지, 선택지에서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청계누설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문장은 왜 그러냐면 영어글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서론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본론 위주로 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라고 보는 부분을 앞에 먼저 얘기하는 그런 두괄식의 개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전체 지문의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키밍 할 때는 꼭 첫 문장은 최대한 직독직해로 어떻게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문장에서 이 패러그래프, 이 단락에서의 내용은 이 사람에 대한 업적 이야기겠구나, 업적 중에서도 무엇이겠구나 라는 키워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영어는 거의 80~90% 모두 글이 다 두괄식이기 때문에 각 단락의 첫 문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청계누설 두 번째는 각 파트별로 단락의 흐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제가 아까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각 파트별, 파트 1, 2, 3, 4에 해당되는 유형이 다 있죠. 그 유형에서 특히나 예를 들면 첫 번째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사람의 어떤 연대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사후평가이다. 이런 것들, 단락의 흐름들을 쭉 파악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단어들로 빨리빨리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모든 글은 서론, 그 다음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단락의 구문을 통해서 글의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이것이다.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는 걸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캐닝을 하는 그 테스트하는 세부사항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세부사항, 디테일, 그 사람의 업적 중에 이 업적에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걸 물어보는 세부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 단락별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파악이 잘 되셨다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있는 단락으로 빨리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정석으로 직독직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단어와 일치되는 부분이 어떻게 선택지에 있으면 정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게 해서 문제 주어진 단어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본론의 그 본 글에 있는 단어, 일치하는 단어들이 있는지를 빨리빨리 스캐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but, however, yet, while, 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다 모든 뜻의 반면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이 단어들은 반면에 라는 뜻이니까 앞 내용이 만약에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뒷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금방 파악이 되시겠죠. 해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이 앞쪽에 나온다면 뒷 내용은 반대니까 긍정적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힌트가 될 수 있는 반전 단어들에 초점을 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정부사, 부정명사는 부정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당연할 수 있는,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해석을 할 때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시험이라는 압박감에 쫓기다 보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부정부사는 어떤 게 있냐면 to 같은 경우는 너무란 뜻이지만 부정의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only, 오로지 이것만. even, 뭐뭐 없이, without, 그리고 except, 얘를 제외하고, not, never, seldom 같은 경우는 거의 뭐뭐 하지 않게 라고 하는 부정의 뉘앙스입니다. now도 마찬가지죠. no, 그리고 little, nobody, few. little가 few는 앞에 어가 붙지 않으면 부정의 의미로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few people knows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로 해석해 주셔야지 조금의 사람들은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to 형용사, to 부정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투투용법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너무 이 형용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얘는 to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부정명사는 어떤 게 있나요? limit, 제한, limitation 같은 뜻이고요. problem, question, obstacle, obstacle은 장애란 뜻이에요. 장애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skepticism이라고 하면 회의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의주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 내용을 표현한다. 자, 청기누설 6번째는요. 결론 암시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 앞에 쓸 수 있는 결론을 암시해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어 다음에는 당연히 결론이 나오겠죠. 어떤 경우 therefore,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다. 그리고 in sum, 요약하자면 thus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in short, 요약해 주는 거죠. 결론 전체 글의 내용을 in short, 요약하면 as a result, result가 결과란 뜻이니까 as a result는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in fact, 그리고 consequently 이런 경우에는 모두 뒤에 문장은 결론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힌트어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저자의 강한 주장 그리고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장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꼭 이래야 한다. should, have to, ought, must 다 뭐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죠. 그래서 주장을 할 때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단어들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important, 중요한, necessary, 필요한, essential, 필수적인, vital도 필수적인 거죠. 네, 그리고 answer, key, alternative, solution, myth 이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8번 볼까요? 8번은 흑백 논리. 흑백 논리라는 거는 A가 아니고 B다. 그죠? 이렇지가 않고 종이컵을 쓰는 것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어떻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 저자의 의견, 주장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이런 경우나 혹은 B and not A, A가 아니라 B다. 이런 경우에는 필자의 주장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는요. 과학자, 뉴스, 그리고 실험, 연구 결과 등은 그런 것들을 빌려서 저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이 됐이야라고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과학적 사실들로 인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의 생각을 거기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 A study, 연구 결과, scientist, 과학자, survey, 연구죠. 그리고 teacher, 그리고 research, research도 연구 자료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find, 발견했고요. show, 보여주고요. determine, 결정하고요. warn, 이렇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discover, 발견을 했고 believe,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뒤에 다음의 문장, 대절은 어떻다? 저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기누설 10번째는요. 지문에 숫자 또는 연도 등이 나오면 체크 문장의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The first, second. 처음에는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another, 또 다른 하나. 그 다음에 also, 그 다음에 in addition, then, finally, 그리고 2016년에 오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구분, 체크 문장의 구분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째는요. 이유, 결과, 구문은 세부 사항이 좀 중요하겠죠. 어떤 이유, 원인과 결과가 되는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죠. A 때문에 B의 결과가 왔다. 그러면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이다 라는 내용을, 원인 관계를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A cause B, A는 원인이고요. B는 A가
주어죠. 그리고 cause는 무엇을 야기시킨다니까 B가 뭐예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cause, 무엇을 야기시키다. B는 is caused by A, 같은 뜻이죠. A cause B를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수동태 형태로 바꾼 거고요. A lead는 여기로 이끌다니까 lead to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원인이 되고 B가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as lead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lead는 삼형식으로도 쓰이고요. 밑에처럼 as lead 목적어 투부정사처럼 오형식으로도 쓰이는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 지금 뭐가 왔나요?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이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the reason, 그 이유는요 바로 목적 보호이다, 그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for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일 때도 이유란 뜻이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as a result of 명사, 뒤에 as a result of가 있으니까 뒤에는 품사가 명사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사의 결과로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원인이 나오면서 그 뒤에 결과가 되겠죠. 자, because 주어 동사는 이 because라는 뜻이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뒤에 바로 오게 되니까 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동사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for, 그 다음 because처럼 접속사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원인, 결과의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 청기누설이에요. 12번째는 과거와 현재 대조글의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는 그 글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날, today, modern, 근대의, these days, 요즘, nowadays, 요즘, now, 지금 이렇게 현재 표현을 체크를 해서 과거랑 이런 점이 유사점이 있고 이런 점이 차이점이구나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과거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과거 표현은 어떤 게 있나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거나, 그리고 previously 하면 이전에 란 뜻이죠. 그럼 당연히 과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20 years ago, 20년 전에. 그래서 명사 다음에 ago가 붙으면 뭐뭐 전이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in ancient times라고 하면 옛날에 고대 시절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표현이 있는지 현재 표현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부사로 힌트를 또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째는요. some과 others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some 일부는, 여럿 중에 일부는을 some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일부는 others라고 하죠. 그래서 some은 A하고 그러나 others는 B로 한다. 그 얘기는 some과 others는 똑같은 내용으로는 쓰지는 않겠죠. some이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others,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글을 쓸 때 some, others를 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는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은 it과 that 사이에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어서 쓰는 강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사이에 강조되는 부분, 그 부분은 특별히 저자가 더 강조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때 사이에는 동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다 올 수 있어요.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부사도 올 수 있고 주어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데 동사는 do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때 세상은 제외가 됩니다. 자, 15번째 청기누설 for example 앞에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강조하죠. for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앞 내용 되게 일반적인 내용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더 쉽게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for example은 그냥 대충 비교하는 식으로만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째입니다. 16번째는 대명사가 영어에는 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번 언급된 것을 다시 똑같은 명사로 쓰지 않고 앞에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언급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대명사가 어떤 것을 언급하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빠르게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특히나 앞에 나온 명사가 사람이었고 단수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명사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물이고 복수예요. 그러면 they를 쓰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들을 파악을 하시면 흐름에 있어서 끊김없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독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팁을 청기누설이라고 해서 16가지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물론 팁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스킬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열정을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